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부터 재는 게 일상이 되셨나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한 달만 지나도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아침을 맞을 수 있고 당뇨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 환자분들이 이 아침 식단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5에서 6.2로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까? 대답해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아침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나온 적이 있나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마시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신 적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도 모르게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 전 단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합병증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혈관이 망가집니다. 실명, 신부전, 족부 괴사 위험은 3배 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기적의 아침 식단 5가지와 한 달 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황금 레시피를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리법과 식단표까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재용입니다. 매일 시니어 분들의 당뇨와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당뇨 환자분들은 좋은 정보를 잘 찾으셔서 혈당 측정기도 잘 사용하시고 운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약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아침 식사를 잘못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현미밥도 먹고 있고 당분은 피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현미밥도 혈당을 올려요.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까? 당뇨는 늙으면 다 생기는 거지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 나이 들어도 정상 혈당 유지하는 삶 가능합니다. 혈당 정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찾아온 67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꾸준히 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고 식후 혈당은 300을 넘나들어서 의욕을 잃고 계셨죠. 매일 아침 혈당 때문에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셨고 식사할 때마다 혈당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느라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식단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160을 넘지 않으니 식사에 자신감이 붙으셨죠. 그래서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여행도 계획하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바로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더 활동적이 되고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은 3개월마다 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 6.2가 나와서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를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거예요.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새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을 올려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당뇨가 있으면 이 새벽 현상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아침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의 판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반대로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혈당은 단순히 당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줘요. 특히 탄수화물은 100%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단백질은 50%, 지방은 10% 정도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려면 약만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시죠? 물론 약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약만 먹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혈당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원료 조절을 안 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줄이려고 현미밥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현미밥도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올려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 45%, 단백질 25%, 지방 30% 정도예요. 그런데 50대 이상이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셔야 해요. 탄수화물 35%, 단백질 30%, 지방 35%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아침 식품들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식품들로 아침 식단을 구성하시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셔도 혈당 패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향신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직접 낮춰주는 마법 같은 향신료예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와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이 계피를 하루 1 내지 6g씩 40일간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18에서 29% 감소했다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떨어뜨려서 심혈관 건강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계피는 또한 위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1티스푼, 약 2 내지 3g 정도가 적당해요. 계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계피차를 끓여서 마셔도 좋고요. 달걀을 스크램블할 때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도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저는 특히 계피 우유를 추천해요.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저지방 우유에 계피 스틱을 넣고 끓인 다음 꿀 대신 스테비아를 조금 넣어서 드세요. 달콤하면서도 혈당에 부담 없는 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아침 식사예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라서 피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오트밀의 진짜 장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베타글루칸이 위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요.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꾸준히 드시면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감소한다고 해요. 0.4%라고 하면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개선이에요. 오트밀은 100g당 탄수화물이 66g 들어있지만 식이섬유가 10g이나 돼요.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순탄수화물은 56g 정도예요.
게다가 단백질도 17g이나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가요. 오트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중간 수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한 혈당 부하 지수는 낮은 편이에요. 특히 다른 재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지수가 더 낮아져요. 오트밀을 고를 때는 인스턴트보다는 스틸컷 오트나 롤드 오트를 선택하세요. 가공이 덜 될수록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순수한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오트밀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트밀 반 컵에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컵을 넣고 끓여요. 여기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견과류 한 줌, 베리류 조금을 넣어 드세요. 단맛이 부족하면 스테비아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오버나이트 오트예요. 전날 밤에 오트밀을 우유에 불려두고 아침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바쁜 아침에 정말 편리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정말 당뇨 환자들의 구세주 같은 과일이에요. 과일이라고 하지만 당분은 거의 없고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아보카도는 100g당 탄수화물이 2g 밖에 안 들어있어요. 대신 좋은 지방이 15g이나 들어있죠. 이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특히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올레산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가 7g이나 들어있어서 다른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면 당뇨 위험이 2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적당히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말랑하면 과숙한 거예요. 색깔은 진한 녹색이나 검은색이 좋아요. 아보카도는 공기에 노출되면 금세 갈변하니까 레몬즙을 뿌려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3 내지 5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아보카도 활용법은 아보카도 토스트예요. 통곡물 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바르고 삶은 달걀을 올려서 드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후추를 뿌리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또는 아보카도를 으깨서 그릭 요거트와 섞어 드셔도 좋아요. 크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디저트가 돼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균형 잡혀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최고의 아침 식품 중 하나예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달걀 한 개에는 탄수화물 0.6g, 단백질 6g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걀의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콜린은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들은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달걀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체중 증가 위험이 있거든요. 달걀은 삶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해요. 달걀찜이나 술안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침 달걀 요리는 야채 오믈렛이에요. 달걀 2개에 시금치, 버섯, 양파를 넣고 올리브오일 조금으로 만들어 보세요. 야채의 식이섬유와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서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돼요.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거라서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고 단백질은 2배로 늘어나요. 그릭 요거트에는 100g당 탄수화물 4g, 단백질 10g이 들어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무엇보다도 그릭 요거트는 혈당 지수가 11로 매우 낮아요. 이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맛이 심심하시면 베리류나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드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 150g에 오트밀 2큰술을 넣고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보카도 조각 몇 개와 견과류를 올리면 완벽한 혈당 안정 식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혈당 안정에 좋은 5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좋은 식품을 그냥 먹는다고 혈당이 저절로 안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이 달라져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이상적인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에요. 아침에 샐러드나 야채를 먼저 먹고 달걀이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빵이나 시리얼을 먹으세요. 두 번째로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아침에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는 게 저녁에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덜 올려요. 반대로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녁은 일찍 먹고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식사 간격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니까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하루 3끼보다는 5끼 정도로 나눠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후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혈당이 빨리 내려가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아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이 균형 잡힌 구성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아침 식단입니다. 오트밀죽을 준비해 보세요. 오트밀 반 컵을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끓이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요. 여기에 으깬 아보카도 반 개와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이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을 사이드로 드세요. 견과류 한 줌을 토핑으로 올리면 완성입니다. 이 한 끼 식사로 탄수화물 30g, 단백질 25g, 좋은 지방 20g을 섭취할 수 있어요. 계피와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식이섬유도 15g이나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오래 가요. 두 번째 아침 식단은 아보카도 토스트 세트예요. 통곡물 빵 한 조각에 으깬 아보카도 반 개를 바르고 삶은 달걀 1개를 슬라이스해서 올려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5개와 계피를 뿌린 그릭 요거트 150g을 함께 드세요. 아침에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더욱 좋아요. 이 식단은 탄수화물 25g, 단백질 22g, 지방 18g으로 구성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든든한 포만감을 줘요. 특히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이렇게 먹으면 하루 아침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4주는 꾸준히 해야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하세요.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시면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지금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체중도 8kg 감량하시고 혈압도 정상이 되셨죠. 가장 기뻐하시는 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혈당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외식할 때도 자신 있게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행 갈 때도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당뇨는 관리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식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침 식단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해요.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진정한 건강 처방이에요. 당뇨가 있어도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제한이 아니라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도 좋아져요. 나이가 들어도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살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동기가 생겨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올바른 정보를 모르고 계세요. 약에만 의존하거나 무작정 굶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시죠. 올바른 정보가 더 많이 퍼져야 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혈당 수치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